해외여행을 가야 안 보이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가야 새로운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깊게 사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유하다, 깊게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죠. 나를 되돌아본다.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게 사유의 시간인데, 이 사유하는 시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안내 드릴 거예요. 그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게 나 자신을 사유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거를 많이 보시나요? 보통 관광여행이라고 하죠. 관광여행. 볼 관자를 써서 보다. 좋은 거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힐링을 하고 휴식을 하고 돌아온다 라는 뜻에서 관광여행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여행은 이 관광여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여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유하는 사유여행을 떠나야 해요. 사유여행. 그래서 이 사유여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로는 가급적 혼자서 떠나라입니다. 혼자서 떠나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혼자서 떠나라라는 내용은 이제 국내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되도록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제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이 보는 한국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오는 것도 물론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겠지만 이 사유여행만큼은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사유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잖아요. 나를 깊게 생각해 본다 라는 뜻에서 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와 같이 간다면 그 사람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겠죠. 배가 아프진 않은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신경이 쓰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 혼자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설령 둘이서 떠난다 하더라도 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떠날 수 있다면 혼자서 떠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워킹 스트리트가 무엇이냐면 길거리를 말 그대로 걷는 거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나 혼자서 떠나게 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치안, 안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겠죠. 이 나라가 혼자 떠나도 정말 안전한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검증이 끝났다면 그 나라를 떠나기 앞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유적지, 문화재, 그리고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리스트를 짜서 어디서부터 어딜 갈 건지 또 시간을 어떻게 정할 건지 여러분들 혼자만의 계획을 쭉 짰다면 되도록 그 계획에 맞추는 것 워킹 스트리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숙소와 그 나라의 문화재가 있다면 거리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 하루 만에 끝내지 못할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면은 숙소를 최대한 가깝게 잡으시고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걸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 미국인이 이제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겠죠.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재인 경복궁, 뭐 광화문,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 세종대왕님의 동상 이런 것들도 볼 거고, 이제 경복궁에 가서 한복도 입어볼 거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해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인은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봅니다. 이제 길을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서울의 홍대에서는 이제 길거리 버스킹이 만연합니다. 이제 길거리 버스킹이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 이제 거리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즉석 공연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문화로 좀 가보면은 탑골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사람들이 풍기는 아우라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잘생겼네. 저 사람은 되게 패셔너블하네. 사람들의 인상이 대부분 되게 밝구나.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는구나.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춤 연습을 하네. 역시 K-팝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한국의 문화들이 있겠죠. 그거는 절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깊게 볼 수 없는 문화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외로 나갔다면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워킹 스트리트, 길거리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먹거리도 보고 이제 상인들의 표정들도 보고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 택시를 타기보다는 되도록 숙소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로 잡아서 한번 그 마을에, 그 도시의 길거리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과 다른 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로 나갔다면 한국과 다른 언어, 다른 인종,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걸 배우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 이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해외로 나갔다면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그걸 내 삶에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남아를 다녀와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동남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구나. 웃음을 잃지 않는구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로 나갔다면 한국의 문화와 무엇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을 때 가장 이걸 100%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해외로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접하기가 좀 힘든 문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여기서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 4번은 배운 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럼 여행을 가기 전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180도로 변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제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일본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거는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던 나의 단점들이 해외로 나와 보니 보이는구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을 하게 되니 정말 나의 몸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면은
이걸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대로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본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은 이제 제 자신을 사유하면서 제가 단점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 단점은 사람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걸 많이 낯설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미숙했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국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몰랐었는데 해외로 나와보니 이러한 단점들이 다 저 사람과 나의 비교점이, 차이점이 정말 확연하게 보이는구나. 이거는 내가 보완해야 할 단점이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다녀온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가진 생각, 제가 가진 가치관, 제가 가진 감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이 고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미안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온전한 제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제가 해외여행,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야 안 보이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가야 새로운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걸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그 배운 걸 적용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행은 관광여행이 아니라 사유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되도록 혼자서 여행을 떠나라. 혼자서 여행을 떠나서 필연적으로 혼자 갖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 워킹 스트리트,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날의 스케줄대로 이제 이동하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 그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라. 세 번째는 한국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라.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새로운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나의 모습을 이제 단점과 장점으로 나누어서 그걸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삶에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여행, 꼭 우리 삶에 필요한 시간들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행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